제가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연준의 정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시장을 빼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인데, 연준에서의 데이터, 연준에서의 결정은 시장의 예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전혀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19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 상황이 좀 여러분들이 우려가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빨리 촬영을 합니다. 해당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벌써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거의 끝이 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좀 급격하게 변한 만큼 우리가 잘 내용 준비해서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123포인트 2.58%가 하락을 한 42,32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3.56% 716포인트가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은 2.95% 178포인트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연준의 정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시장을 빼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인데, 연준에서의 데이터, 연준에서의 결정은 시장의 예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전혀 벗어나지 않았어요. 시장의 금리는 0.25pip을 조정을 줬고요. 금리를 벌써 조정을 연속적으로 해주면서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가 정답 제가 쓴 건 아닌데 저희 편집해 주신 분이 제목을 금리 인하라고 벌써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오전에. 근데 이미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던 금리 인하책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깰 만한 그동안의 경제 데이터의 변화가 없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해석 싸움이다. 해석 싸움이다. 이게 해석의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어제 왜 부활을 받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채입니다. 첫 번째는 국채인데, 제가 어제 국채금리 비교해드렸죠. 딱 11월 달에 주가의 위치가 딱 지금이다. 다우지수의 위치가 맞다. 그러니까 지금은 빠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금리를 결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브레이킹 포인트가 걸려있다. 하지만 국채금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지금의 상승을 100% 동조해주기 어렵다. 제가 어제 딱 그렇게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내관이 됐던 것은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을 해서 5월달 이후로 지금 최고가로 다시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이 다시 부담을 줘버린 거죠. 왜냐면 이제 생각이 되게 복잡하실 수밖에 없는 게, 금리는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하실 텐데, 국채가 왜 그게 안 됐냐면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서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일단 우리는 여전히 목표가 인플레이션 물가 목표치 2%를 달성하지 못했다예요. 여전히 못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많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측면에 우리는 계속 집중하겠다가 핵심 키워드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대놓고 이제 하나가 이제 불에 껴져 버린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 신중할 수 있다였어요. 제가 노동에 대한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비, 노동, 그러니까 인권, 노동 이 두 가지 일자리 문제였는데 노동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제한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솔직히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되게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아주 통상적인 멘트예요. 지난 FOMC 때랑 지금이랑 데이터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됐냐면, 내년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는 저금리를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저금리를. 근데 여기다 대뜸 파월 연준 의장이 조심해야 된다 라고 반대선을 타버리니까 안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랑 트럼프랑 대립각이 아닌 대립각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먼저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서 아씨 파월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 동전 던지기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버렸던 것 때문에 부대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정책이 엇갈려 버리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트럼프가 좀 숙였죠.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그냥 제가 이제 편하게 표현할게요. 좀 숙여서 연준 니네 독립적인 걸 유지하는 걸 우리가 존중할게 라고 말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대뜸 여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린 신중해 라고 내던지니까 이제 시장이 좀 뜨끔한 거죠. 이거 이렇게 돼서 될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동안 묻지마 랠리, 뭐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허니문 랠리, 사실 허니문 시기도 아닌데 허니문 랠리 형태로 계속 고가를 갱신해버리니까 주가가 많이 펌핑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생기니까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어제 종목들이 밀린 거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종목들이 다 밀려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일봉상 밀린 게 크지 않아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는 어제 반등했고 메타, 구글, AMD, TSMC, 뭐 일라일리 최근에 대장했던 브로드컴 크지 않아요. 하지만 주가는 그의 배수를 맞아버렸죠. 종목의 조정의 배수 곱하기 2배수를 지수가 맞아버렸어요. 왜? 지수에는 선물도 있으니까. 선물이 깨져버리니까 지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그리고 다우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어저께까지가 9거래일, 오늘이 10거래일이에요. 오늘까지 10거래일 빠졌어요. 50년 만이에요. 제가 계속 7거래일, 6거래일 때부터 계속 집중했죠. 6거래일, 7거래일, 8거래일, 9거래일. 이게 야금야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라고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어제 결국 물량이 터져버리면서 시장이 완전히 쓸려버렸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동안 좀 노렸던 데이터들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치에서 있었던 데이터들을 단숨에 깨버리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붕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아주 적절한 필요로 한 만큼의 매물 소화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는 필요로 한 매물 소화를 한 거예요. 뭐 지금 나타난 매물 소화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이긴 어려운데 문제는 다우지수가 어저께 좀 덜 밀렸어야 되거든요. 다우지수가 어저께 좀 덜 밀렸어야 되는데 다우지수가 너무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는 나스닥이나 S&P 500은 이렇게 밀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지만 다우는 사실 그동안 앞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낙폭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나스닥이 3.56, S&P 500이 2.95이기 때문에 2.58%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덜 빠지긴 했는데 문제는 앞서서 빠진 9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9거래일 동안을 놓고 봤을 때 중심의 가격들을 전부 다 깨버렸다는 거죠. 누구에 대비해서? 나스닥과 S&P에 대비해서. 그래서 다우지수의 낙폭이 솔직히 좀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우가 조금만 버텼으면 저울질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이런 설명을 드릴 텐데 다우지수가 너무 깨져버렸기 때문에 좀 불안감, 위협감이 좀 눈에 많이 띄는 상황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이 아주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오늘장이 아주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더 밀려버렸다 하면 여기서 더 밀려버린다고 하면 투심이 완전히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투심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좀 자극할 만한 내용이 뭐냐 어제 연준이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오늘 잠시 뒤에
12시부터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요. 이거는 달러화 연결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PC가 오늘 터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수당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GDP 성장률과 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PC 가격 지표가 떨어졌을 때, 이 지표라는 자체를 보면, 이 소비 목적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목적, 그 다음에 구매,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비, 현재 경기 상황, 그 다음에 구매력, 서비스 가격, 이 부분을 지금 평가한 데이터가 오늘 나온단 말이죠. 안 그래도 자극적이었는데 지금 이 데이터 붙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 실업수당이 붙어요. 실업수당 뭐예요? 현재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로를 했던 사람이 다시 지금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라에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케이스란 말이죠. 이게 지금 늘었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실업수당이 지금 보면 이전치 대비해서 예상치가 줄어들게 나오죠. 근데 지금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게 뭐예요?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줄어들면 노동시장이 개선됐다라고 가겠죠. 그럼 시장은 얼씨구나가 아니고 얼씨구나 무서워가 돼버릴 수 있다 이거죠. 왜? 계속 이렇게 되면 또 인플레에 대한 문제를 생기니까 연준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더 무감각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저녁에 데이터들이 꽤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다가 시장은 아주 민감한 위치까지 다 깨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측면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장은 일단 기술적으로 회복을 못하면 투매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기술적으로 회복을 하면 다행인데 기술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 좀 크나큰 아픔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선물이 좀 가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월물을 이제 교체를 했는데 지금 선물 월물이 12월물이 내일 만기가 됩니다. 내일 만기가 되고 이미 이제 3월물로 교체 작업들을 되고 있는데 저도 어제까지는 이제 12월물, 3월물 병행해서 봤지만 12월이 메인이었는데 오늘의 기점에서 완전히 3월물로 이제 교체를 다 합니다. 포지션을 싸그리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3월물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 3월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3월물에 대해서 볼 때 이 포지션의 이동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격해요. 네, 조금 격합니다. 좀 가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변동 추이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오늘 내일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 내일은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까지 맞았던 투매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지금 다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러진 심리를 시장이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런지 이것이 오늘 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는 장이 빠지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이 올라야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려야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저랑은 관계가 1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도 조정을 받은 걸 보면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심리를 보기 위해서 뉴스 같은 거 나온 거고 댓글들을 봐보면 야 이거는 뭐 산타랠리를 하기 위한 큰 그림이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반대로 제가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그거를 외칠 때가 아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거를 외칠 때가 아니다. 이건 계속 간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가더라도 한번 쉬었다 가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꼭 빠져야 돼서가 아니라 시장이 호흡 조절을 못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파동들이 지금처럼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파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도 말 같지 않는 파동은 맞아요. 손실이 나서 말 같지가 않다고 아니라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됐어요. 근데 그만큼 극단적 심리를 대변해주는 시장이거든요. 시장 자체가 뭐 와 하고 올라갔다 와 하고 빠지고 이런 장은 솔직히 건강한 장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 이런 구간에 너무 쏠리마 전략을 하시기보다는 좀 냉정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다. 냉정하게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좋은 결과로 이끌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저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움에 빠지셨다 할지라도 잘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대표였습니다.